그 중에서도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녀석이 있었으니 압도적인 무게감으로 화면을 꽉 채우는 푸짐한 자태. 이 구역을 대표하는 뚱냥이 봄이랍니다. 봄이 그냥 사각형, 정사각형 방석 같아요. 가로, 세로 똑같은. 누구나 보면은 미녀 고양이라 딱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데 대부분 입양을 할 때는 건강까지 같이 걱정을 하니까 얘가 살쪘는데 다른 병은 없을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언뜻 봐도 짧은 다리, 걸음에 맞춰 파도치는 뱃살에 D라인을 뛰어넘은 완벽한 O라인. 뚱냥이의 조건을 모두 갖춘 봄이. 아, 다이어트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녀석의 신체 사이즈 궁금하시죠? 체중은 무려 8.2kg? 봄이야, 우리 배 좀 재보자. 그렇다면 허리둘레는? 세상에 23인치요? 봄이 방금 허리 쟀는데 23인치가 나왔어요. 진짜. 23인치면은 보통 날씬한 아가씨들 허리는 얘는 언제부터 살이 쪘어요? 여기 왔을 때부터 통통한 상태로 왔어요. 봄이는 2017년에 새끼랑 같이 들어왔는데요. 새끼 낳았으니까 이제 점점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 더 찌기 시작했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한 곳에서만 보낸다는 봄이. 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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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이런 녀석이 유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먹자. 아니, 이 소리는? 사료 소리를 듣고 바로 반응을 보이는 봄이. 묵직한 걸음으로 이동. 서둘러 자리를 잡습니다. 봄이는 사료 줄 때랑 사료 흔들 때 그때만 움직여요. 정신없이 밥을 먹다가도 다른 곳에서 사료 소리가 들리면 귀신같이 봄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곤 새 사료를 또 먹는 거죠. 봄이 식탐이 좀 많은 편인가요? 뭐라 그럴까? 적은 양을 그냥 하루 종일 꾸준히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카메라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재미나니까 카메라를 계속 보시는데 봄이만 보인대요. 밥그릇 앞에. 사료 양을 줄여거나 제한급식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여기는 단체 생활을 하니까요. 봄이만 따로 식습관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조금씩 자주 먹으면 살 안 찐다고 하던데. 그날 오후 쉼터에 고마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간사님,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야지. 잘 오셨어요. 누구 찾아? 봄이야, 나날이 커져. 우리 봄이. 봄이는 어린이에게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친절한 고양이, 순한 고양이, 그리고 뚱냥이. 어린 봉사자들 사이에서 봄이는 인기 스타라는데요. 봄이도 귀엽고 매력이 많아요. 배가 출렁거리는 거. 하지만 봉사 업무가 시작되면 봄이만큼 힘든 고양이도 없습니다. 봄이 좀 밀어줘. 살살. 더 무거워졌어? 어떻게 또 옮겨야 되는데?
또 옮겨야 되는데. 잠깐. 봄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혼자만 버거워요. 그래서 갖다 맞췄어. 보미의 건강을 위한 특별활동 시간이 있다는데요. 봄이 잘 놀아줘야 돼. 놉시다. 자, 봄이 잠자리 잡아. 잠자리 잡아. 아, 녀석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해봐. 장난감을 받고 봐도 반응은 마찬가지.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결국 자리를 피해버리는데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최애 간식을 이용해 봅니다. 움직여. 내려와서 먹자. 내려. 이거 먹으려면 내려와야지. 조금만 움직여. 뭐 찍어 먹기요? 봄이가 이제 덩치도 크고 엄청 뚱냥이니까 많이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거의 안 움직여요. 뚱냥이다 보니 이름에도 사연이 있다는데요. 원래 이름은 타이거인데요. 행동과 이름이 맞지 않고 또 타이거란 이름 때문에 몸이 막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새로 이름을 공모했어요. 봄이라는 이름은 녀석을 아끼는 꼬마 봉사자가 직접 지어준 겁니다. 항상 봄처럼 따뜻하고 고우라고 지어줬어요. 되게 고운 것 같아. 얼굴은 고와요. 몸은 그렇게 곱진 않아요. 이름을 바꿔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너무 포근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름을 바꿔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킹이 아니면 미니. 느긋하게 몸단장을 하는 녀석. 어째 시원치 않아 보이는데요. 살이 찌면서 하체 그루밍은 스스로 못하게 된 거죠. 보호자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조금만 들어줘. 오, 똥꼬 닦아야지. 이렇게 잘 닦아요. 엉덩이 집중 관리는 물론 빗질도 자주 해줘야 하죠. 아우 시원해. 살 것 같다. 이거 봐, 숨소리 들리죠? 보호자의 또 다른 걱정거리. 색색거리죠. 다른 애들은 이렇게 좀 제가 그냥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거든요. 아플까봐. 그래서 건강 문제, 그게 제일 걱정? 심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 뺐으면 좋겠다는 목표 체중이 있다면? 목표 체중이요? 60인가? 6.5요? 저 조금 더 욕심낼게요. 6kg. 살을 빠져서 그루밍도 엉덩이 그루밍도 혼자 스스로 잘 하고 다른 애들처럼 좀 활발해지고 놀이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루션에 앞서 병원을 방문한 보미와 보호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잠깐 이거 올려주시겠어요? 얘가 봄이 네, 얼굴은 정상 모양이네요. 얼굴은 작아요. 오, 아 얘는 체구가 작구나. 묵직한데 엄청 엄청 묵직한데? 알겠어요. 저희가 체열해서 검사 좀 할게요. 보미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형 이만한데? 저기 봄이는 네, 검사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찌면 안 되니까 일주일 후에 솔루션 때는 좀 안 찐 모습으로 더 일단 보고 그때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때 다시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봄이. 봄이 봄이는 항상 뭐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봄이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봄이 아. 지금 여기 있어요. 봄이 안녕. 아이고. 아이고 궁디빵빵 너 엄청 좋아하네. 엄청. 아 근데 여기 좀 좁아 보이는데? 꽉 차요. 꽉 차. 이 공간이 봄이가 지내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 되게 넓고 쾌적한데요? 엄청? 아, 그래요? 네. 여기는 봄이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예, 지금은 12마리 고양이가 있고요. 길에서 저희가 구조한 고양이가 이제 입양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 보호소 같은 네, 공간이에요. 수도예요. 여기가 너무 쾌적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 지내서 이렇게 뚱냥이가 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얘가 음. 살이 쪘는지. 그래서 봄이가 어떻게 비만이 됐는지 네. 어떤 환경인지 네. 어떻게 하면은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제작진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네. 같이 보고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허리 둘레만 무려 23인치. 몸무게 8.2kg의 뚱냥이 봄이. 고양이의 경우에는 보통 중형묘라고 해가지고 4에서 6kg 정도가 보통 평균 체중이거든요. 4kg에서 6kg 사이가. 8.2kg는 적정 체중은 아니다. 근데 봄이가 좀 사이즈가 작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70kg라고 하더라도 150, 키가 150인 사람이 70kg인 거랑 키가 170, 180인 사람이 70kg인 거하고는 당연히 비만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경우에도 체지방을 재는 기계가 있잖아요. 네. 고양이의 경우에는 기계는 없지만 뭐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체지방률이 몇 프로 된다라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9번째 늑간에서 재고 줄자로, 그다음에 무릎에서 발꿈치 사이 한번 재서 그 숫자 두 개를 빼서 곱하기 1.5 마이너스 9 하면은 체지방률 나온다. 일단 아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되고 9번째 늑간에서 재야 되거든요. 얘는 근데 늑간도 잘 안 만져지네. 53 무릎에서 요 다리 인덱스까지만 10cm. 측정 결과 봄이의 체지방률은 55.5%. 제법 높은 수치입니다. BFI라고 하는 비만 관련된 위험도 차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BFI 비만도 위험 차트 기준으로 하면 시리어스 리스크 단계 사이에 있다. 봄이의 식습관이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자, 소리가 나니까 벌써 반응하네요. 이게 어떤 소리랑 비슷하냐면은 다이어트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배달 음식 와서 배달 비닐 뜯는 소리랑 비슷한 게 아닌가. 아, 저렇게 밥을 또 항상 채워 놓으세요? 네, 여기는 아. 다 아이들이 공동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네, 자율급식으로. 그러니까 자율급식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의 더 큰 적이죠. 급식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면서 다묘 가정이라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도 있죠. 밥 먹을 때만 움직였던 봄이 종일 밥그릇 주변을 맴돌았는데요. 수시로 먹기는 하는데 먹을 때 보면 한 번에 많이 먹진 않아요. 어차피 계속 뷔페처럼 쌓여 있으니까. 뷔페 가서 한 번에 다 담지는 않잖아요. 봄이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고양이처럼 먹는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다 살이 되겠죠. 그러면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급식 제한, 식이 제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식단 관리에 대해서 규칙이나 단호함이 없으면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의외로 간식엔 끄떡없었던 봄이. 내려와. 왜 저런 것들에 반응이 없냐면 이 아이는 봄이는 항상 이 공간에 먹을 게 너무 풍족한 거예요. 여러 곳에 많으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뭐 지금 안 먹어도 나중에 내가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데. 최애 간식 앞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기 찍어 먹었어도 귀여워.
이게 지금도 보시면 귀엽지 않아요, 그죠? 네. 아, 귀여운 건 귀여운 건데 그 마음을 조금 약간 밀어놓고 건강을 생각해 보자고 저희가. 나중에 후회스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얼굴에도 귀엽고 뭐 뚱뚱해도 귀엽지만 이게 건강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오히려 스스로 자책하시게 돼요. 일단 움직임이 없다라는 게 제일 핵심적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 야생 고양이들 기준으로 하면 움직이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3시간 반이거든요. 그리고 집냥이들이 평균 14분이거든요. 14분이요? 14분밖에 안 돼요. 되게 적은 양은 사냥놀이의 하루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미는 그 기준에서도 한참 모자른 1분, 2분 그 움직임도 먹으러 갈 때 그렇죠. 먹으러 갈 때 움직이는 정도니 아예 뭐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임이 적고 활동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게 그대로 다 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거칠어지는 녀석의 숨소리도 걱정이었죠. 기본적으로 살이 찌면 호흡도 좀 안 좋아지고 당연히 거칠어지고 기관, 기도 이 주위에도 근육 주위에도 지방이 끼니까 여기도 좁아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에 봄이 데리고 병원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검사했던 결과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봐볼까요? 복부 엑스레이 사진. 내장 지방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피하 지방도 상당히 많은 가스도 좀 많이 차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가슴 쪽은 좁은데 여기 갑자기 이게 볼록해지는 항아리형 타입이에요.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와우. 그렇죠. 너무 차요. 오히려 뼈나 골반인 그렇죠. 이게 얇죠. 뼈도 얇으니까. 얇아요. 다행인 거는 고관절 부분과 무릎 쪽의 관절에 뭐 퇴행성 관절염 소견은 없어요. 대신에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되는 고양이들이 특징적으로 오는 가장 무서운 질환은 당연히 이제 당뇨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심장병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뭐 콩팥, 신장 관련된 질환이라던가 갑작스럽게 아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는 정말로 결연한 의지로 다이어트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아이가 급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지 오늘 솔루션 한번 해볼까요? 이 공간 오늘 봤을 땐 너무 좋아요. 뭐 아이들 12마리 있는 공간 치고도 상당히 쾌적한데 하지만 봄이에겐 아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이 제한급식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모할 수 있는 그 방을 공간 분리를 일단 오늘 할게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봄이 전용 체중관리실을 마련했고요. 올바른 제한급식 방법을 통해 식습관부터 개선해보기로 했습니다. 봄이가 먹는 양 계산하려면 일단 쉬고 있을 때의 기초 칼로리, 기본적인 칼로리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전제 하에 그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열량 계산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30 곱하기 체중 한 다음에 더하기 70 하면 되는데 그럼 봄이 기준으로 한다면 30 곱하기 8, 240 플러스 70이니까 310 킬로칼로리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뭐 일반적인 고양이들은 곱하기 1.2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봄이처럼 비만인 고양이다 그러면은 0.8, 20% 정도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20% 정도 빼주면 248 킬로칼로리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봄이에게 필요한 열량에 맞춰 하루치 사료량을 계산해줍니다. 요거를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먹도록 먹이 장난감도 활용. 식판이네요. 네, 식판입니다. 사료 종류는 다이어트 사료를 꼭 줘야 되나요? 되도록이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은 다이어트 사료가 포만감을 더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씩 아껴 먹어야지. 아이가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보상으로 아니 머리를 쓰거나 이동하거나 이래야지만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살이 단계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사람의 경우에는 러닝머신이잖아요. 고양이 러닝머신 하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캐틀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좀 캐틀을 준비했어요. 어떤 특별한 캐틀이냐면은 이거는 고양이들이 이 캐틀을 탈 때마다 거리 얼마만큼 타는지에 대한 계산도 되고요. 칼로리가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캐틀에 적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번에도 최애 간식을 활용해 봅니다. 목만 쓰네, 이게 목만. 목만 써. 귀엽긴 한데, 자. 한 발씩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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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더니 오, 네. 컸네. 어머. 야옹신과 호흡을 맞춰 조금씩 속도를 높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세 바퀴 도니까 1.3kcal 일단 소모해. 세 바퀴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부터 특훈이다옹. 이 보호소에 여러 마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12마리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보미가 좀 많이 뚱뚱한 편이고 다른 친구들도 지금 체중 감량이 좀 필요한 편이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한급식을 할 건데 그냥 먹이 장난감 여러 가지 타입도 있지만 이런 초대형 먹이 장난감 여기다가 먹이나 간식 같은 거 놓고 아이들 안에서 놀면서 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제한급식 한번 이걸 준비해 봤거든요. 아이들 데려와서 여기서 좀 찾아 먹는지 어떤지 좀 확인 좀 해볼까요? 쉼터의 다른 고양이들을 위한 초대형 먹이 장난감. 녀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다 뭐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망설임도 잠시 바로 사료에 관심을 보입니다. 찾아서 먹네. 다른 녀석도 등장. 오,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죠? 이걸 쓰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도 되면서 아이들이 체중 감량도 네. 효과는 있을 거예요. 머리도 좋아지지 않아요? 아유, 당연하죠. 고양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양이 원래 똑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다이어트 동참. 오늘 네. 봄이 다이어트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일주일에 1%씩 80g씩 계속적으로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보호자님이 원하는 6kg가 네. 아마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꼭 단호한 마음, 결연한 의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